손흥민에 1200억 썼어야 했다. 은사 포체티노 첼시에서 경질 직전 초위기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런던의 주인이 바뀌는 이유. 새 역사와 대기록들을 잇따라 남긴 아스널전 멀티골 역시도 이른바 손톱 효과였다. 이날 손흥민은 4-2-3-1 전형의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출전했다. 이 선엔 브레넌 존슨과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가 포진했고 이브 비수마와 파페 마타르사르가 중원에 포진했다. 데스티니 우도지와 미키 판더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수비라인을,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각각 지키는 형태였다. 토트넘의 출발은 좋지 못했다. 전반 26분 수비수 로메로의 자책골로 실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해결사로 나섰다.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넣었다. 매디슨이 페널티 박스 왼쪽을 완전히 무너뜨린 뒤 컵백을 내줬고 손흥민이 왼발로 방향을 바꿔 골망을 흔들었다. 이날 자신의 첫 번째 슈팅을 그대로 골로 연결했다. 로메로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허용해 다시 1에서 2 리드를 빼앗긴 상황. 궁지에 몰린 토트넘을 구해낸 건 이번에도 손흥민이었다. 후반 10분 상대 공을 가로챈 매디슨이 역습을 전개했고 손흥민도 반대편에서 전력 질주했다. 매디슨이 내준 패스를 손흥민은 반박자 빠른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아스널 골망을 흔들었다. 각종 대기록이 쏟아지는 멀티골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멀티골을 넣은 뒤 원정 응원에 나선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뒤 포효했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24분에도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에 막혔다. 해트트릭 기회가 있던 경기였지만 후반 34분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3개의 슈팅 중 2개가 득점으로 연결됐고 패스 성공률은 무려 93%였다. 무엇보다 토트넘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해결사로 나서 멀티골을 터뜨렸으니 이번 북런던 더비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을 절대 신뢰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강한 확신을 주는 발언을 던졌다. 선수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존중을 표시했다. 인터뷰는 진솔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선은 완벽한 리더십의 화신이라고 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토크스포츠는 23일 한국 시각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인용. 모두가 그를 환상적 축구 선수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인간이다 라고 했다. 축구 선수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관리자든 그룹의 리더를 찾고 있고 모두 다른 유형일 때 먼저 팀을 구성할 때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며 내가 토트넘에 합류하기 전에도 분명히 나는 소니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지역, 아시아 출신이고 아시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항상 존중을 받아왔다. 한국 대표팀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는 팀 동료든 상대든 모두가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는 그가 완벽한 리더십의 화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흥민은 이런 극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올 시즌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처음으로 토트넘 주장 자리를 맡았다.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다. 손흥민은 명확했다. 그는 주장 역할을 어렵지 않다. 말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행동으로 좋은 모범이 되려고 했다고 했다. 당연히 선수들은 공감한다. 그는 선수들이 이런 방식에 공감하는데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나의 일, 주장을 정말 쉽게 만든다고 했다. 스퍼스웹은 이런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그의 리더십은 구식의 프로페셔널 유형이 아니다. 현대 선수들이 선호하는 공감형 리더라고 했다. 손흥민의 주장 임명은 의회의 결정이었다. 그동안 손흥민은 클럽 안팎에서 존중을 받았지만 리더십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진 못했다. 토트넘 리더 그룹에는 케인과 휴고 유리스가 있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과감하게 주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주장 임명 배경에 모든 선수들과 연결점이 있다.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 생활을 한다. 클럽의 진정한 리더라고 했다. 이브 비수마는 손흥민은 최고의 본보기다. 그만 따라하면 된다. 손흥민을 주장으로 삼은 것은 완벽한 결정이라고 절대적 신뢰감을 나타냈다. 결국 팀 케미스트리로 나타났다. 메디슨은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비수마, 파페사르 등이 토트넘에서 강력한 전력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부진해서 허덕이던 히샬리송마저 부활하면서 손흥민의 리더십에 힘을 보탰다. 내쫓을 땐 언제고 얘 잘하지? 바르셀로나 1140억만 줘. 오른쪽 화살표 ATM, 제2위 호날두, 몸값 제시. 바르셀로나 합류 이후 활약 중인 주앙 펠릭스의 이적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액을 요구할 계획으로 보인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22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는 주앙 펠릭스의 이적료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포르투갈 국적 공격수 펠릭스는 자국 내에서 제2위 호날두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포르투갈 명문 벤피카에서 활약하던 펠릭스는 2019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그해 바르셀로나로 떠난 앙투안 그리즈만을 대신해 아틀레티코의 새로운 7번으로 활약했다. 에이스의 상징인 7번 유니폼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펠릭스에게 건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지만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공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다. 패스, 드리블 등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3시즌 반 동안 주전과 후보를 오간 펠릭스는 결국 시메오네 감독 눈밖에 나면서 지난 겨울 첼시로 임대를 떠났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펠릭스는 성명을 통해 바르셀로나 이적만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펠릭스는 지난달 난 바르셀로나를 위해 뛰고 싶다. 바르셀로나는 언제나 내 첫 번째 선택지였으며 그곳에 합류하고 싶다. 바르셀로나 이적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다. 만약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내게는 꿈이 이뤄지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아틀레티코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스페인 렐레보는 펠릭스는 로마노를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길을 밝혔다. 첼시에서 임대를 끝내고 아틀레티코로 돌아온 지 불과 9일 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바르셀로나 이적을 요구했다면서 아틀레티코 보드지는 펠릭스의 발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분노는 펠릭스 에이전트 조르제 멘데스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당초 바르셀로나는 펠릭스 영입에 관심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팀 내 유망주였던 안수 파티를 브라이턴으로 임대 보내며 펠릭스 영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행까지 거론됐던 펠릭스는 극적으로 바르셀로나 임대를 확정하며 자신이 꿈의 구단으로 여겼던 팀에 합류하게 됐다. 펠릭스는 바르셀로나 합류를 위해 무려 연봉의 97.3%를 삭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그가 얼마나 바르셀로나 이적에 진심이었는지를 직감하게 했다. 단순 임대 합류였지만 펠릭스는 자신이 활약한다면 바르셀로나가 완전 영입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급 삭감을 받아들였다. 펠릭스는 시즌 초반 활약으로 바르셀로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리그 첫 경기인 오사수나전에서는 10분 출전에 그쳤지만 다음 경기인 레알 베티스전에는 선발 출전에 한 골을 넣고 바르셀로나의 5에서 0 대승을 이끌었다. 엄청난 활동량과 센스 있는 패스, 공격 작업에서의 영향력이 돋보였던 그는 경기 후 리그 5라운드 공식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로얄 앤트워프전에도 선발 출전해 2골 1도움으로 팀의 대승에 일조했고 해당 경기도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시즌 초반임에도 곧바로 팀의 적응에 활약을 보여준 만큼 바르셀로나도 펠릭스를 완전 영입하는 것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에 전달받을 이적료 요구 금액이 전해지며
펠릭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정말로 영입에 나설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됐다. 문도 데포르티보는 바르셀로나는 주앙 펠릭스와 주앙 칸셀로를 임대해 멋진 성과를 냈다. 두 사람의 데뷔전은 눈부셨다. 게다가 모두들 두 사람이 내년 6월 30일 이후에도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계속 입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소속된 클럽과 오랜 기간 묶여 있다는 점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 펠릭스는 2029년까지 아틀레티코와 계약한 후 바르셀로나로 임대됐다. 그의 바이아웃 조항은 3억 5천만 유로, 약 4,979억 원, 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르셀로나는 펠릭스를 영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 정보를 구하고 있다. 펠릭스는 기술적인 클래스와 스타성을 결합한 축구선수이기 때문이다. 라며 바르셀로나가 펠릭스 영입 비용을 알아봤다고 전했다. 매체는 아틀레티코가 펠릭스 가격으로 바르셀로나에게 요구할 가격은 8천만 유로, 약 1138억 원가 될 것이다. 아틀레티코는 1억 2700만 유로, 약 1806억 원을 지불했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이며 그는 바르셀로나 합류 전 아틀레티코와의 계약을 2시즌 더 연장했다. 라며 아직 길게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요구 이적료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까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거액의 이적료로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다. 팀 레전드 리오넬 메시의 영입을 위해서도 노력했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며 메시가 이적을 포기하기도 했다.